여러분, 건강해지려고 먹는 비타민, 칼슘, 단백질 보충제, 이런 영양제들이 오히려 몸을 망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상도 하기 싫으시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서랍 속에 있는 그 영양제가 바로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20년간 영양 대사를 연구해 오면서 저는 정말 믿기 힘든 장면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던 작은 습관이 심장을 멈추게 하고 뇌출혈을 일으키고 신장을 무너뜨리는 모습을요. 처음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좋다는 영양제가 사람을 아프게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저는 김진우입니다. 서울영양과학연구소에서 영양소와 노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방에서 꺼내 보이는 영양제 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비타민 E 고용량, 칼슘 1000mg, 은행잎 추출물, 단백질 파우더, 종합 비타민까지 하나같이 위험한 것들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박사님, 이거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봤어요. 약국에서 약사가 권해줬어요. 친구가 먹고 좋다고 해서 샀어요. 하지만 아무도 부작용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혈관이 막히고 간 수치가 오르고 출혈이 멈추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는요. 72세 이정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뼈가 약해질까봐 매일 아침 칼슘 알약 2알씩을 5년간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다리가 자꾸 붓기 시작했습니다. 혈관 검사를 받아보니 충격적이었어요. 뼈는 여전히 약한데 심장으로 가는 혈관벽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칼슘이 뼈로 간 게 아니라 혈관에 쌓인 거죠. 박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몰랐을 뿐이죠. 건강해지려고 먹었던 영양제가 심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끊어야 할 5가지 영양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영양제들이 왜 위험한지,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영양제 없이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떤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니까 놓치시면 정말 아깝습니다. 그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3가지 중요한 내용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집에 영양제 있으세요? 댓글로 몇 개 드시는지 알려주세요. 0개, 3개, 10개 이상. 이렇게 숫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은 돌아오는 거야.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5가지 영양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용량 비타민 E 보조제입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성분으로 정말 많이 알려져 있죠. 노화를 막고 피부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올라간다는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루에 400IU, 심지어 800IU까지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문제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팀이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비타민 E를 하루 400IU 이상 장기간 섭취한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더니 심혈관 사망률이 오히려 10%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E가 과량으로 들어오면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너무 강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시니어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죠. 제가 만난 68세 박재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박재호님은 피로 회복을 위해 비타민 E를 매일 600IU씩 드셨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느끼셨대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 부정맥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액 응고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어요. 비타민 E를 끊고 3개월 후에야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타민 E는 음식으로 섭취하세요. 견과류, 특히 아몬드나 호두,
그리고 시금치, 올리브유 같은 자연식품에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통해 섭취하면 과량 섭취의 위험이 거의 없어요. 몸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배출되니까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지금 혈액응고제나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시라면 비타민 E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출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거든요. 혹시 지금도 비타민 E를 따로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믿고 드시는 칼슘 보충제 얘기를 해볼게요.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이 꼭 필요하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제를 꼭 챙겨야 한다고들 하니까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드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칼슘 보충제를 장기간 복용한 노년층의 심장질환 발생률이 22%나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칼슘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결국 혈류가 막히는 석회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던 칼슘이 오히려 심장을 막는 독이 되어버리는 거죠. 74세 윤명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윤명자님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후 매일 칼슘제를 1000mg씩 드셨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혈압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느낌이 자주 들었습니다. 혈관 검사를 해보니 관상동맥의 석회가 상당히 쌓여 있었어요. 전문가는 칼슘제를 당장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칼슘을 섭취해야 할까요? 음식으로 드세요. 우유, 멸치, 두부, 케일, 브로콜리처럼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칼슘은 체내 흡수율도 높고 혈관에 쌓일 위험도 훨씬 적습니다. 특히 발효 유제품인 요구르트나 치즈는 칼슘 흡수를 돕는 유산균까지 함께 들어있어서 더 좋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비타민 D 없이 칼슘만 먹으면 대부분이 뼈로 가지 않고 혈관에 쌓입니다. 칼슘은 반드시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해야 제대로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뼈 건강을 이유로 매일 칼슘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지금이라도 음식으로 바꾸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은행잎 추출물, 흔히 진코라고 부르는 제품입니다.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개선에 좋다고 해서 많은 시니어분들이 드시는데요. 사실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팀이 장기간 추적 연구를 했는데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한 사람들 중에서 출혈 부작용이 발생한 비율이 일반인보다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이미 혈관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뇌출혈이나 위장출혈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70세 박정우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박정우님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에 은행잎 제품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고 멍도 쉽게 들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는데 코피가 한번 나기 시작하니 멈추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혈소판 기능이 떨어져 있었고 원인은 바로 은행잎 추출물이었습니다. 그럼 기억력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걷기, 손을 사용하는 운동, 충분한 수면이 뇌 혈류 개선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뇌로 가는 혈류량이 2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 손으로 글씨를 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퍼즐을 맞추는 활동도 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아스피린이나 혈전 예방약을 드시는 분들은 은행잎 제품을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출혈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거든요. 혹시 기억력 때문에 은행잎 제품 드시고 계신가요?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요즘 근육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이 많이 알려지면서 시니어분들도 단백질 파우더를 많이 드시는데요. 이게 오히려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 국립보건연구소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고단백 파우더를 장기간 섭취한 그룹에서 신장 기능 저하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kg당 1.5g을 넘어가면 신장 여과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약해지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69세 정태수님은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육을 키우려고 매일 운동 후에 단백질 파우더를 한 스푼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피로감이 심해지고 소변 색깔이 진해지기 시작했어요.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30%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즉시 단백질 파우더를 중단하고 자연식품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럼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달걀, 콩, 두부, 생선, 닭가슴살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두부 한 모에는 단백질이 20g 가까이 들어있고 달걀 한 개에도 6g 정도 들어있어요. 이런 자연식품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체내 흡수율이 높습니다. 특히 신장질환 이력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 파우더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끼에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몇 끼 골고루 나눠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시 운동 후 파우더를 필수처럼 챙기고 계신가요? 자연식품으로 바꾸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로 여러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게 간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 보고서를 보면 종합 비타민을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간 효소 수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어, 비타민 D, 비타민 E처럼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축적되는데 여러 종류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간이 이걸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70대 이상은 간 기능이 젊을 때보다 30% 이상 떨어져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73세 이은자님은 피로감 해소를 위해 종합 비타민을 매일 드셨습니다. 처음엔 기운이 나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오히려 피로가 더 심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었어요. 종합 비타민을 끊고 3개월 후에야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절 채소와 제철 과일이면 충분합니다. 봄에는 나물, 여름에는 토마토와 오이, 가을에는 버섯과 고구마, 겨울에는 배추와 무. 이렇게 계절마다 나오는 제철 식품에는 그 시기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자연스럽게 들어 있습니다. 굳이 알약으로 채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함께 섭취하면 독성 위험이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과 칼슘제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특정 미네랄이 과다 섭취될 수 있어요. 혹시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며 종합 비타민을 드시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5가지가 바로 몸을 망치는 영양제입니다. 비타민 E, 칼슘제, 은행잎 추출물, 단백질 파우더, 종합 비타민. 이 5가지는 지금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식습관이 이걸 대신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영양제를 끊고 나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그럼 영양은 어떻게 채우냐고요? 사실 자연식품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연식품이 체내 흡수율도 높고 부작용도 없어요. 지금부터 영양제를 대신할 수 있는 안전한 식습관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자연식 단백질 중심 식단입니다. 콩, 두부, 계란, 생선 같은 자연식품의 단백질은 체내 흡수율이 높고 신장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두부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아요.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끼에 20g 이상 단백질을 섭취하는 건 과합니다.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몇 끼 단백질 반, 채소 반의 균형식으로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두부 반 모 정도면 하루 필요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65세 최영희님은 단백질 파우더를 끊고 자연식으로 바꾸신 후 몸이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매일 아침 두부를 넣은 된장국을 드시고 점심엔 생선구이, 저녁엔 콩나물국을 드셨는데 3개월 만에 근육량이 오히려 늘었고 신장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식단에서 단백질 섭취량 점검해 보셨나요? 두 번째는 제철 채소와 과일입니다. 제철 식품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율은 보충제보다 2배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식품에는 영양소가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성분들과 함께 있어서 서로 도와주며 흡수되기 때문이죠. 봄에는 냉이, 달래, 두릅 같은 나물이 좋고 여름에는 토마토, 오이, 수박이 좋습니다. 가을에는 단호박, 버섯, 배가 좋고 겨울에는 배추, 무, 귤이 좋아요. 이렇게 계절마다 나오는 식품을 드시면 자연스럽게 필요한 영양소를 채울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스로 만들어 마시는 것보다 통째로 먹는 게 훨씬 좋다는 겁니다.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대부분 사라지고 당분만 남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어요. 과일은 그냥 씹어 먹고 채소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매일 색깔 다른 채소 3가지 이상 드셔보세요. 빨강, 노랑, 초록, 보라, 하얀. 이렇게 색깔마다 들어있는 영양소가 다르거든요. 토마토의 빨강은 라이코펜, 당근의 주황은 베타카로틴, 시금치의 초록은 엽록소와 철분이 풍부해요. 오늘 식탁에 어떤 색의 채소가 올라왔나요? 세 번째는 물 대신 허브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충분히 안 마시는데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영양소 흡수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맹물만 마시기 힘들다면 허브티를 추천드려요. 국화차, 보리차, 결명자차 같은 카페인 없는 차는 혈액 순환을 돕고 몸속 노폐물 배출에도 좋습니다. 특히 국화차는 눈 건강에 좋고 보리차는 소화를 돕고 결명자차는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따뜻하게 마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감초나 인삼 성분이 들어간 차는 혈압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성분이 들어간 차는 피하셔야 해요. 하루 5잔 이상 따뜻한 물이나 허브티를 마셔보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2주만 지나면 습관이 되고 한 달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혹시 오늘 물을 얼마나 드셨나요? 네 번째는 소금과 당을 줄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 흡수를 위해 영양제를 드시는데 사실 과한 나트륨이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소금을 많이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하루 나트륨을 4000mg 이상 섭취하는데 권장량은 2000mg입니다. 거의 2배를 먹는 거죠. 특히 가공식품, 김치, 젓갈 같은 음식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고 칼슘 흡수도 좋아집니다.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탕, 과자, 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염증을 유발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혈당 조절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염증이 줄고 혈관 건강이 좋아집니다. 천일염보다는 저염 간장으로 바꿔보세요. 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해보세요. 처음엔 맛이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최근 음식간이 짜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줄일 타이밍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걷기와 햇빛입니다. 영양제만큼 중요한 게 바로 운동과 햇빛이에요. 햇빛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되는데 이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뼈로 가지 않고 혈관에 쌓인다고 말씀드렸죠. 하루 15분만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특히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너무 오래 쬐면 피부 손상이 올 수 있으니
1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비타민 D 합성이 안 되니까 짧게라도 맨살로 햇빛을 쬐는 게 중요합니다. 걷기는 정말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량도 유지되고 뇌 건강도 좋아져요. 특히 식후에 10분만 걸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걷기는 무릎에도 부담이 적고 넘어질 위험도 적어서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안전한 운동입니다. 매일 가볍게 걷고 햇빛을 10분만 쬐세요. 이것만으로도 영양제 없이 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71세 강민수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를 시작한 후 꼴밀도가 10%나 증가했어요. 영양제는 하나도 안 드셨는데 말이죠. 오늘 햇빛 아래 걸어보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5가지 자연식 습관만 실천하시면 영양제 없이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건강의 기본이라 믿지만 실제로는 일부가 심장과 신장을 무너뜨립니다. 비타민 E는 혈전을 만들고 칼슘제는 혈관을 막고 은행잎 추출물은 출혈을 일으키고 단백질 파우더는 신장을 망가뜨리고 종합 비타민은 간을 손상시킵니다. 잘못된 상식 하나가 평생 건강을 흔들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매일 챙겨 먹던 영양제가 혈관을 막고 출혈을 일으키고 신장과 간을 손상시킵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붓고 피로가 쌓이고 결국 큰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72세 이정자님처럼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68세 박재호님처럼 부정맥이 생기고 74세 윤명자님처럼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연식 단백질로 근육이 유지되고 제철 채소로 영양이 채워지고 허브티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소금과 당을 줄여서 혈관이 깨끗해지고 걷기와 햇빛으로 뼈가 튼튼해집니다. 65세 최영희님처럼 근육량이 늘고 71세 강민수님처럼 꼴밀도가 증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영양제 없이도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건강해집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충제 대신 자연식단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 채소와 단백질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집니다. 맵기 색깔 다른 채소 3가지, 자연식 단백질 1가지, 따뜻한 물 5잔, 하루 30분 걷기, 햇빛 15분. 이 5가지만 지켜도 영양제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서랍 속 영양제, 성분표를 꼭 한번 확인하세요. 비타민 E, 칼슘제, 은행잎 추출물, 단백질 파우더, 종합 비타민이 있다면 지금 바로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두부 한 모, 시금치 한 접, 따뜻한 국화차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그게 바로 진짜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영양대사를 연구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 영양제를 끊고 자연식으로 돌아간 분들은 하나같이 몸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불안하셨지만 3개월만 지나니 몸이 가벼워지고 6개월 지나니 검사 수치가 좋아지고 1년 지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3개월 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6개월 후엔 혈압이 내려가고 1년 후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실 겁니다. 이건 제가 수없이 본 사례들입니다. 영양제에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자연식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정보가 더 많은 분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양제를 끊기로 하셨나요? 그리고 어떤 자연식으로 바꾸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결심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건강한 노년 함께 만들어가요.